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을 지도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마요르카를 떠납니다.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과 재회할 가능성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마요르카 구단이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기레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마요르카와 결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아기레가 다음 시즌 우리와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구단은 엄청난 노력과 프로페셔널함에 감사할 것이다. 그가 감독한 기간에 우리는 1부 리그에 4시즌 연속 잔류했고 2022년도 시즌엔 9위를 차지했다. 이번 시즌 코파 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해 다음 시즌 수페르코파 출전도 가능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소방수로 부임한 아기레는 당시 9경기에서 4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리그 16위로 팀의 극적인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2022년도 시즌 아기레는 마요르카를 이끌고 리그 9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이강인과 베다트 무리키 조합으로 아기레는 빠른 역습 축구를 선보이며 승점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강인이 떠나고 이번 시즌 마요르카는 간신히 17위로 잔류를 이끌었고 팀을 1부 리그에 잔류시킨 뒤 팀을 떠납니다. 다만 이번 시즌 마요르카는 코파 델레이에서 결승전까지 진출하며 우승에 도전했습니다. 빌바오에게 3대5로 패해 탈락했지만 2002년도 시즌 우승한 시즌 이후 21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한 역사를 쓰며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아기레가 팀을 떠나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현지 매체로부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마르카가 지난 1일 아기레 감독이 재계약이 미뤄지고 있으며 다른 선택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이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아기레의 재계약이 여전히 열려있다.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2년 이상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 아마도 그의 감독 경력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그에게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은 마요르카만 아기레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아니다. 선택지 중 하나는 아시아이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다. 위르겐 클린스만이 최근 경질됐으며 가장 강력한 공석 감독직 중 하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선택지는 멕시코 축구 대표팀이다. 남은 하나의 선택지는 스페인일 것 이라며 덧붙였습니다. 임시 감독 체제로 일단 6월 A매치를 치르면서 KFA는 원점에서 정식 감독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젤시 마치 캐나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축구 대표팀 감독과의 협상에서 협의를 찾지 못하면서 현재 KFA 협상단의 협상력이 도마 위로 오른 상황입니다. 감독 후보군만 협상단에 제공하는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회는 다시 새롭게 최종 후보군을 추린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아기레 감독도 후보군에 올라 감독이 된다면 이강인과 재회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축구팬과 전문가들은 실리 축구와 명확한 성과를 낸 아기레 감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력이 아쉬운 선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이강인을 완벽한 수비력을 갖추게 함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점에 대해 이강인 선수고 고마워하고 많은 축구인들도 아기레 감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과 대표팀에서 재회할 수 있을까요?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엘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 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 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음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엔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아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엔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 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수비수 다닐루,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 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생부 7명에 베랄두가 없는 게 이외인데요. 베랄두는 어려서 잠재성이 풍부하다지만 중앙 수비수로 쓰기 애매하고 다른 멀티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왼쪽이 그나마 가능해도 왼쪽에는 이미 위카와 멘데스가 있습니다. 베랄두는 중앙 수비수 백업이라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 참여한 파리 생제르맹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네이키드 하트 프랑스는 자폐증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네이키드 하트 프랑스의 창업자인 나탈리아 보다노바는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인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과 함께 올해의 파리 폭굿 베네핏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곳에는 PSG 선수들을 포함한 패션, 영화, 예술 및 축구 분야에서 온 존경받는 게스트들이 참석하여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현지의 많은 매체와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행사는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뜻깊은 행사 참여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시즌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 본 축구 팬들은 이강인 가장 빛난다. 진짜 파리 생제르맹 대형 구단인 것 같아. 나세르 회장 다시 보인다. 다음에는 시즌 베스트 상 수상하고 수상 영상 보여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